안녕하세요. 보라색조입니다. 먼저 보라에 대해 설명하자면 보라는 난색도 한색도 아닌 중성색으로 우아함, 화려함, 풍부함, 고독, 추함 등의 다양한 느낌이 있습니다. 원색이 아닌 파랑과 빨강이 겹친 혼합색이며 한국어로는 모두 보라라고 부르지만 영어로는 퍼플과 바이올렛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정확한 의미의 퍼플은 붉은빛이 더 강한 보라, 즉 자주색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렛은 푸른빛이 더 강한 보라, 즉 청자색을 말합니다. 스펙트럼에서의 보라색은 가시 영역에 속하며 파장이 짧으므로 산란이 잘 되지만 인간의 빛 편향 현상 때문에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보라색의 어원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자주색을 의미하는 영어의 퍼플은 원래 지중해에 서식하는 소라의 이름인 그리스어 포르피라와 라틴어 푸르푸라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남이나 쪽이 원래 식물의 이름이지만 이로부터 추출된 색깔이 남색과 쪽색을 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보라에 관한 어원으로는 보라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라매는 난지 1년이 안 된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입니다. 이 보라매의 앞가슴에 난 털은 보라색이었으며 보라매를 몽골어로 보로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낱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보라의 시초는 동굴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말기에 이르러 철이나 구리 등의 여러 금속들이 산화되어 다양한 색깔을 띤 녹을 채취하여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기전 15,00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라스코나 알타미라 동굴벽화들은 모두 이러한 물감을 사용한 것으로 보라색 사용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기전 4000년경부터 도시와 왕국이 생겨나 왕이나 제사장 등 특권층의 고유 의상이 필요하게 되면서 천의 염색을 위한 물감이 개발되기 시작되었고 다른 염료들과 달리 구하는 방법이 까다로웠던 보라는 그로 인해 사용되기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양에서의 보라색 문화입니다. 삼국시대 백제에는 관복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자색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고이왕 때 육품이상은 보라색 의복을 착용하도록 했으며 신라는 골품제에서 성골, 진골 계급만 자색의 포를 입도록 규제했습니다. 이러한 관습으로 자색의 포는 고려를 거쳐 조선 초까지도 최상의 관리에게 입혀졌습니다. 중국에서도 자색은 황색 다음으로 높은 색이었습니다. 서양에서의 보라색 문화입니다. 보라색의 염료를 만들기 위한 원료는 가격이 비싸고 귀했습니다. 때문에 부와 귀족의 상징에 따라 돈 많은 부자들이나 귀족이 비싼 보라색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라색 염료는 가격도 비싸고 희소성이 있는 고귀한 색으로 여겨졌습니다. 공화정 로마 시대에는 집정관이나 개선장군만이 보라색 망토를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정 이후에는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이 되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까지도 이어져 중세시대에도 보라색은 왕이나 귀족의 색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다음은 현대사회에서의 보라색입니다. 식물, 채소, 과일은 보라색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 중 하나였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비교적 쉽게 보라색을 구할 수 있지만 오래전 로마 시대에서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품질의 보라색의 물감을 얻기 위해서는 소라를 사용했습니다. 보라색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소라의 양과 시간에 비해 염료의 양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현대사회에 이르러 보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식물과 과일, 채소 등에서 손쉽게 보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는 보라색을 자연과 인공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우선 자연입니다. 식물 속의 보라는 단위적으로 있을 때는 생기가 없고 어두운 느낌이 강했지만 초록색 혹은 보색인 노란색과 있을 때는 생기가 넘치고 다채로워 보입니다. 채소 속의 보라는 주로 자색 고구마, 가지, 옥수수, 양배추로 이루어져 있으며 고구마와 가지, 양배추는 채도가 높은 것에 비해 옥수수는 다른 것들보다 채도가 낮았습니다. 과일 속의 보라의 대표적인 예로는 포도를 들 수 있습니다. 델라웨어와 같은 포도는 붉은빛이 돌며 거봉, 흔히 보는 포도는 어두운 보랏빛이 나타납니다. 또한 식물, 채소, 과일 등 자연의 보라색이 나오는 이유는 요식업계에서 사용하는 보라와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포도나 가지, 자색 고구마, 자색 당근 등의 채소가 보라색인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도의 과피색은 주로 과피에 축적되는 안토시아닌 색소의 함량과 종류에 의해 결정됩니다. 안토시아닌의 축적량이 많을수록 흑색, 적을수록 적색으로 나뉩니다. 안토시아닌은 주로 다이어트 식품이나 화장품에 들어가며 항암작용, 신체 성화 방지, 콜라겐 생성 용이 등의 효능으로 인해 건강을 위한 즙이나 영양식품 등에도 사용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광고나 제품에서 보라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바존이라는 아사히 베리를 판매하는 브랜드에서도 시그니처 컬러로 보라색을 사용해 제품에서 아사히 베리가 연상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라색은 우아하고 위험 있으며 고귀한 느낌이 있는 색채입니다. 신비감과 고급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어 오션푸드, 소유리 프루스 등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포도의 달콤함이 떠오르기보다는 쓴맛과 동시에 음식이 상한 느낌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로 인해 식욕을 저하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며 정신적으로 편안함을 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다이어트 브랜드나 어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곤충입니다. 곤충 속의 보라는 화려한 색상, 기하학적 문양과 함께 다양한 명체도의 보라가 만나 더욱 눈에 띄입니다. 초록색 풀의 보색인 자줏빛을 지녀 보호에 약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쨍한 보라를 지닌 곤충들은 자신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욱 밝은 보라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빛에 따라 홀로그램처럼 광택이 나는 곤충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해양 속의 보라는 곤충과 비슷하게 생물들이 포식자로부터 자신이 위협적이고 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화려하고 채도가 높은 색들과 함께 보라색을 띄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의 실험 결과를 보면 짝짓기 경쟁에서 색이 화려할수록 승리하기 때문에 채도 높은 보라와 보색인 노란색을 주로 띠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석 속의 보라는 주로 라벤드 제이드에서 볼 수 있는 옅은 색의 보라와 자수정에서 볼 수 있는 채도 높은 색의 보라로 나누어집니다. 기족의 색을 뜻하는 보라에 맞게 영롱한 빛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라색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다양한 보석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입니다. 우선 인테리어에서의 보라색은 심리적인 것과 연관지을 수 있었습니다. 맥박과 혈액을 느리게 해서 긴장감을 풀어주며 안정을 주기 때문에 집안 가구나 벽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라색에서 뇌를 안정시켜주는 물질을 분비해서 불면증 해소와 감수성 조절 등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 병원 대기실에서도 사용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패션 속의 보라색입니다. 패션에서의 보라색은 정장이나 성인 여성들의 드레스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주로 파스텔 톤이나 진보라를 회색이나 검정, 베이지와 함께 사용해 품위 있고 중후한 이미지를 균형 있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의 옷에서도 채도 높은 보라나 파스텔 톤의 보라를 이용해 화사한 분위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보라색의 신비로움과 차별성 그리고 심리적인 효과를 사용하여 만든 브랜드는 바로 안나수이입니다. 안나수이는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인이거나 천재 또는 괴짜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일부 마니아층을 공략한다는 이미지로 보라색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보라색의 사용으로 현재 화장품 전문 브랜드인 홀리카홀리카에서도 잠재된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보라를 사용합니다. 홀리카홀리카 외에도 메이크업, 액세서리, 의류 및 가방 브랜드에서 보라색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의복에서의 보라색입니다. 처음 종교에서는 세속적 권력의 색인 보라를 영혼과 정의의 색으로 해석하면서 권력을 추구하여 신의 겸손한 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교회의 모순을 극복했습니다. 보라색은 종교에서 뇌우침과 되갚음, 순환 등과 함께 충성의 의미도 지니는 색상으로 주로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이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사순시기와 대림시기에는 보라색을 사용하는데 사순시기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기념하는 기간 동안 사제의 제의와 제단 장식 등의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보라는 예수의 순환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예수의 순환과 슬픔, 인내의 뜻을 보라가 지녔다고 생각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대림 시기에는 아기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때는 충성에 대한 뜻으로 자색을 사용합니다.
이것 외에도 고해성사 때는 보라가 통해와 보속, 참회를 뜻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색 영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 이외의 브랜드와 로고의 이미지입니다. 보라색이 귀족을 상징한다는 이유로 현대카드에서는 더 퍼플이라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연봉 1억 원 이상의 대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 부장급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만 발급되는 카드를 출시했습니다. 광고에서도 역시 귀중하다는 이미지와 옛날의 귀족들이 즐겨 사용하는 색임을 강조하며 보라색을 띤 카드를 사용하는 당신도 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소수자에서의 보라색은 중성색을 뜻하며 보라를 사용하게 되면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간에 위치한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한 색상으로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 활동가 연맹인 람다의 마크와 연보라색 손수건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가리키는 은밀한 표시였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는 것을 의미하는 보라색 인식의 리본이 있었으며 최근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평등을 위한 집회에서 양성평등을 상징하는 색으로 보라색 리본을 이마에 질끈 묶고 행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성소수자와 관련된 상징으로 보라색이 사용됩니다. 이후 그것 역시 여성과 남성을 빨강과 파랑으로 나눈다는 점에서 보라색이 아닌 무지개색으로 바뀌었지만 계속해서 국기나 로고, 어플에서 보라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터넷 소셜 사이트, IT 분야에서도 보라색이 발견되었지만 다른 의미 없이 눈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보라색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플에서는 사진 편집, 음악 등 주로 예술 분야에서 보라색이 주로 나왔습니다. 시각적으로 따뜻하지도 차지도 않은 느낌을 주는 색채인 신비로운 보라색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